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벌, 지금 행정형벌하고 질서벌이 있는데, 행정형벌은 판사가 판결을 통해서 선고하는데 징역 벌금을 형벌이라고 합니다. 3년에 3천만 원, 1년에 1천만 원. 질서벌은 과태료를 질서벌이라고 하는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51페이지에 있고요. 우리 암기 프린터는 21번에 있죠. 21번. 무부관직상투 시공시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등록, 부정한 방도로 등록, 분양 관련 증서 중개하거나 매매를 여부하는 경우, 의뢰인과 직접거래 쌍방대리. 이거 암기 프린터 11번에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금지행에서 했습니다. 앞에서 투기조장,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개업공개사, 단체 구성은 이외의자와 공동중개 제한, 왕따시키는 경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우리 아파트도 10억을 올려라, 옆에 아파트 10억인데 왜 우리는 5억을 올려놨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 업무 방해하는 경우. 352페이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책하고 우리 교재하고 칠판에 있는 순서는 달라요. 암기 프린터는 22번에 있습니다. 순서만 다릅니다. 저는 제 암기 방식대로 순서를 바꿨다고 유사, 이중, 양도, 임정, 비광, 매무, 수거 이렇게 교과서에 있는 거하고 순서는 다릅니다. 22번 암기 프린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따라서 자격증 없는 분들은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 사장, 회장, 소장도 안 됩니다. 중개사무소 소장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그래서 발품 부동산, 부동산 카페 이렇게 무자격자가 간판 달아놨다가 여기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로 처벌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자격증, 등록증 양도대여한 자, 양수대여받은 자뿐만 아니라 양도대여를 알선한 자도 똑같습니다. 여기 신설됐습니다. 양도대여를 알선한 자도 처벌합니다. 1년에 1천만 원. 자, 그 다음에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파라솔, 천막 설치하는 경우, 거짓 정보를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비밀준수 위반한 경우. 비밀준수 위반 요거 하나만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면 그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공 아닌 자가 표시 광고를 한 경우, 임대문의 개업공개사도 아니면서 이렇게 해놓으면 컨설팅 업자가 1년에 1천만 원.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라는 것 금지행위입니다. 매매 중개를 업을 하는 건 상관없죠. 남 소개를 업을 하는 건 상관없는데 소개는 안 하고 자기가 좋은 물건 샀다 팔았다 해버리면 그 거래 상대방이 불척의 피해를 입기 때문에 안 됩니다.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받는 행위. 암기 프린트 11번에 매무수거 있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거짓된 은행, 그 밖의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15번이 신설됐습니다. 개공 플러스 소공을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하여 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입니다. 보조원 채용 상한제가 생겼습니다. 작년에. 양벌 규정입니다. 354페이지 양벌 규정입니다. 354 중간에 4번에 있죠. 양벌 규정이라는 말은 뭐냐면 한쪽이 위반했는데 양쪽을 다 벌하는 거예요. 즉 직원이 위반했는데 사장도 벌하는 게 양벌 규정입니다. 반대로 사장이 잘못한 경우는 사장만 벌받고 직원은 벌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은 사장 지시를 따라야 되니까요. 그 중개업소에서는 사장 지시 안 따르면 그만둬야 돼요. 좁은 공간에서 말 안 들으면서 싸우면서
그럼 나오지 말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사장님. 그런데 뭐 나오겠다 이렇게 우길 수도 없어요. 저는 사장님한테 말대꾸 한번 하고 그만 잘렸어요. 선거철 돼가지고 막 정치 성향이 저하고 달라가지고 막 계속 어떤 당 욕하길래 무의식 중에 그냥 대답이 튀어나와서 전 참고 하다가 그래가지고 바로 잘렸어요, 그날부로. 그래가 월급도 못 받고 그냥 월급 받으러 가야 되는데, 월급을 왜냐하면 중개보수 들어오면 나중에 들어오면 몇 프로 주기로 했는데 그때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한 달 후에 들어오는데 월급 받으러 한 달 후에 또 받으러 가기도 민망하더라고요. 그럼 안 가도 줘야 되는데 아예 줄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내버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직원은 사장님 명령을 따라야 되니까 직원이 잘못해도 사장도 교육 잘못시킨 죄로 처벌받는다고요. 고용인이 직원입니다. 고용자는 사장입니다. 놈자자가 붙으면 사장, 고용인, 사람인자가 붙으면 직원입니다. 직원이 행정형벌을 위반해야 됩니다. 형벌이 징역벌금입니다. 징역벌금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하면 사장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에 처하는 게 양벌규정입니다.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절대로 징역을 가는 일은 없습니다. 직원 잘못으로 징역도 갈 수 있다고 한다면 불안해서 직원 고용 못하겠죠. 잘못하면 감옥 가는데 벌금만 받습니다. 절대 징역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개업 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개업 공개사에게 과실이 없으면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지 않는다. 설령 양벌 규정으로 벌금을 받아도 결격 사유는 아닙니다. 암기 프린터 31번에 동그라미 11번에 보면 동그라미 11번 보니까 이 법이 공인중개사법이죠. 위반해서 벌금 300만 원 이상 받으면 3년간 결격 사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양벌 규정으로 받은 벌금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만약 양벌 규정 직원 잘못으로 벌금 받은 것도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하면 역선택을 당할 수 있다고. 직원이 사장 망하게 하려고 옆에 경쟁업소에서 망하게 만들려고 위장 취업 시켜가지고 나쁜 짓 해가지고 벌금 받게 만들어가지고 3년 동안 개업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도록 하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직원 잘못으로 받은 벌금은 이 법에 의한 벌금이 아니다. 이 법은 본인 잘못으로 받은 벌금만 해당된다는 게 판례예요. 판례. 가태료는 양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0번에 50법 제50조에 보면 양벌 규정은 행정형벌만 적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서벌입니다. 355페이지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가 있고요. 암기 프린트는 23번에 있습니다. 355 맨 밑에 356페이지까지 있는데 좀 제 책하고 제 칠판에 있는 거하고 순서는 좀 다릅니다. 순서는 다른데요. 저는 순서를 무거운 거부터 했어요. 무거운 거부터 500만 원, 개별 기준이 500만 원인 거부터. 지금 우리 그 357페이지 이 표 요거는 지금 개정된 내용이 반영 안 됐습니다. 맨 위에 1번 부당한 표시 광고 요게 5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개별 기준이 250만 원도 있고 여러 가지로 바뀌었어요. 즉 가장 대표적인 게 옛날에 거래 완료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 채널이나 밴드나 또는 뭐 카페나 이런데 블로그 같은데 거래 완료 해가지고 매물 올려놓으면 옛날에는 무조건 500이었어요. 개별 기준이. 근데 지금은 이게 2023년에 개정돼가 지금은 25만 원입니다. 250만 원입니다. 개별 기준이 허위 매물 즉 거래 완료 해가지고 올려놓으면 250만 원이라고요. 그럼 2분의 1을 깎아주면 125만 원. 또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해서 빨리 내면 또 20% 깎아주거든요. 100만 원 내야 됩니다. 가태료. 거래 완료해가지고 매물 올려놓으면. 거래 완료되면 바로 내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현업에 있는 개업공개사님들이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다른 중개업소에서 거래가 나 거래된지도 몰랐는데 다른 데서 오전에 거래한 거 모르고 오후에 올려놨다고 500만 원 가태료 부과하는 게 말이 되냐 묻던데 법은 어느 누구도 몰랐다고 간주되지는 않는다. 이런 법명언이 있어요. 내가 사람 죽이는 게 죄가 되는 줄 몰라서 죽였으니까 실수로 다음부터는 안 할게. 처벌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만약에 15살 먹는 애가 뭐 돌로 때리면 죄가 되는 줄 몰랐다 한다고 처벌 안 받는 게 아니죠. 15살이면 처벌받아야 되죠. 성년 그 14세 미만인 경우는 형사처벌도 안 받지만 몰랐다, 어려서 몰라서 그랬습니다. 소용없어요. 처벌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오전에 다른 데서 거래한 거 오후에 몰라서 올려놨다, 그래도 원칙은 처벌받아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공무원이 부과할 때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은 하겠죠. 근데 1주, 2주, 2달, 3달 계속 몰랐다 이런 거는 아마 인정되지 않을 겁니다. 계속 관리하면 다 알아요. 사실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매물을. 보통 현업에서는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에 매물이 처음 올린 사람이 하나가 삭제하면 다른 사람도 우르르 다 삭제한대요. 다 삭제하고 나니까 또 처음에 올렸던 사람이 다시 올린 거예요. 그걸 전화해가지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내려서 따라 내릴 때면 또 왜 올리냐 하니까 계약이 취소됐다. 원래 계약해가 내렸더만 계약이 취소돼가지고 다시 올렸다. 그럼 네이버에서는 다시 광고비 받는데요. 내렸다 또 올리면. 뭐 광고비가 비싸진 않아요. 한 뭐 1, 2천 원 이 정도밖에 안 해요. 한 건 올리는데. 1, 2천 원밖에 안 하는데도 제 친구는 광고비가 한 달에 몇백만 원 들어간다더라고. 네이버의 광고비가. 뭐 내 이해가 안 된다. 나는 몇십만 원, 10만 원도 안 들어갔는데 뭐 몇백만 원 들어가냐 물었더니만 계속 올린대. 막 다른 데서 올리는 거, 다른 중개업소 올리는 것도 또 올리고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 네이버 같은 데 매물이 많으면 중개업소 팔아먹을 때도 권리금 많이 받는다고. 많이 매물을 올려놓으니까 잘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올리니까 광고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하면 그것도 처벌받아요. 의뢰인한테 직접 의뢰받은 게 아니고 다른 중개업소에서 올리는 거 보고 따라 올리면 그것도 처벌이라고 받는다고 500만 원 이하가 되더라고요. 허위 매물 올린 거에 의뢰받지 아니한 물건을 올려놨으니까. 그 단서가로 나오면 그 손님 매물 올리라고 한 사람 전화번호 달라 한대요. 전화번호 모르는데 하면 의뢰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럼 500만 원 이하가 되더라고. 부당한 표시 광고. 자기가 의뢰받지도 않고 다른 중개업소 올리는 거 보고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놓고 누가 계약한다고 하면 처음 올린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공동중개하자고 하면 다 하죠. 그렇게 많이 한다고. 현실적으로는. 부당한 표시 광고, 허위 매물, 미끼 매물, 낚시 매물, 가짜 매물 올린 거예요. 없는 매물 올려놓는 거. 거래되고 없는 거잖아요. 거래됐는데 올려놓으면 그런 거는 여기에 해당된다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링 자료 제출을 거부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모니터링 결과 추가 정보 게재 요청을 거부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그 다음에 협회가 국토부 장관이 개선 명령을 했는데 따르지 않는 경우, 운영규정을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 그 다음에 협회 임원에 대한 해임 징계 요구했는데 국토부 장관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협회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공시법 할 때 공시라는 게 뭐예요? 공개 표시하는 걸 공시라고 그래요. 공시법이라는 말 하죠. 공시, 공개 표시하는 게 공적인 장부에 공개 표시하는 걸 공시라고 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 협회 연수교육 받지 아니한 자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나중에 거래되고 나면 확인설명서에 고지했다 안 했다 적어요. 서식 바뀐 거에 의하면. 근데 제가 연수교육 실무교육을 해보니까 현업에 있는 분들이 이런 걸 묻더라고요. 손님하고 구경하러 집 구경시키러 보조원이 데리고 갔는데 고지를 했대요. 했는데 그 도배 깨끗하냐 물으니까 보조원이 저는 보조원이기 때문에 절대 확인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손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배운 대로. 그때만 손님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냐. 그러면 그런 것도 안 가르쳐주면 나 갈 필요도 없다. 보러 안 간다. 가야 됩니다. 안 가면 사장님한테 혼납니다. 하니까 뭔 헛소리 하냐 이러다 싸웠어요. 너 보조원 고지 안 했다고 고발하겠다.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업공개사 묻더라고. 지금 그렇게 싸우다가 이제 고지했는데도 안 했다고 자꾸 우기고 민원 넣는데 이거 어떻게 입증해야 됩니까? 묻더라고요. 입증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 저도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명함에다가 실장이라 하더라도 실장 해놓고 보조원이면 중개보조원 이렇게 가로해가지고 넣어놓으면 그게 입증이 어느 정도. 이게 내가 명함에도 다 적어놨는데 내가 속인 게 뭐 있냐. 이거 명함 드렸지 않냐. 명함 찢었다 하더라도 명함을 그렇게 가지고 다니면 속인 건 아니라고 봐야 아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 국토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명함에 꼭 안 넣어도 되죠. 예, 되기는 되는데 나중에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넣는 게 바람직하도록
하기 때문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넣으라고. 보통 소속 공인중개사들은 넣지 말라 해도 그냥 실장 해가지고 다 가로하고 공인중개사 이걸 넣어놨어요. 소속 공인중개사, 개업 공개사 안 하고 전부 다 뭐라고 해놨다고요? 공인중개사 이렇게 넣어놨어요. 어쨌든 소속 공인중개사든 개업 공개사든 자격증 있는 사람은 다 공인중개사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넣었다 하더라도 위반 아니에요. 공인중개사라고 해도. 보조원인 경우는 보조원이라고 꼭 명함에 적어야 되는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 고지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니까 명함에 가급적인 보조원이라고 넣는 게 바람직하다. 그 명함에 보면 부동산 근무하는 분들 명함에 평사원은 없어요. 20살 먹어도 주임, 대리, 과장. 한 22, 3살만 돼도 과장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보통 여자분들은 실장 많죠. 옛날 드라마 보면 실세들이 실장이었잖아요. 지금 요즘은 본부장으로 좀 격상됐잖아요. 지금 주인공들 보면 전부 다. 제 와이프가 보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몇 번씩 보면 전부 본부장, 총각이, 이혼한 여자, 애 딸린 여자 좋아하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거 보는 거예요. 나도 비록 이혼했지만 언젠가는 저런 사람이 나타날지도 모른다. 착각 속에 보고 앉았는 거예요. 그게. 드라마는 전부 다 그렇더라고. 보니까 스토리가. 보조원이 이것도 신설됐습니다. 이거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 356페이지 교과서 그게 박스 세 번째 박스 동그라미 4번에 동그라미 디귿에 있죠. 디귿. 이게 신설됐다고요. 디귿 밑줄 치놓으시고요. 고지 안 하면 보조원만 처벌받는 게 아니라 사장도 500만 원 이하가 되려요. 다만 사장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냐했다면 그럼 사장은 어떻게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해야 되냐면 매일 아침에 조회하고 조회 일지 이런 거 적어야 돼요. 조회 일지에 보조원이라는 거 반드시 고지해야 함. 이렇게 해가지고 보조원 사인 받아놓고 이런 거 조회 일지 같은 거 이런 걸 적어놔야 돼요. 법에 그런 걸 적어야 된다는 말은 없지만 입증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있으면 교육한 게 맞잖아요. 조회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장님이 되면 꼭 조회라는 형식은 저는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이런 거 부르고 했어요. 노래 부르는 게 이게 세뇌시키는데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다 종교단체 노래 부르잖아요. 뭐 찬송 이런 거 다 뭐 불교도 있고 다 노래 다 있어요. 노래를 불러야 세뇌가 되거든요. 세뇌라는 게 washing blame, 뇌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 아주 좋은 뜻이에요. 세뇌라는 건. 딴 생각 못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니까. 자,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는 개별 기준은 359페이지에 우리 기본서에는 보면 있습니다. 개별 기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개별 기준 암기 프린터는 26번에 있는데요. 그 지금 우리 교과서 359페이지에 보니까 오른쪽에 30만 원, 50만 원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명칭, 광반납, 보이게 휴인데 여기까지는 50만 원입니다. 광반납, 보이게 휴 여기까지는 8번까지는 여기 적어놨네요. 8번까지는 30만 원입니다. 9번은 20만 원입니다. 개별 기준. 지금 개별 기준까지 암기할 필요 없고 제가 500만 원도 안 했어요. 지금 우리 교과서도 틀렸고요. 지금 개정된 거 반영도 안 돼 있고요. 500만 원은 그 말 안 했고 100만 원도 말 안 하려고 하다 지금 말을 해버렸는데요. 이 개별 기준은 지금 암기해도 기회가 안 나니까 어쨌든 제 암기 프린터는 지금 무공급 순서대로 앞에 있는 게 무공급하고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시험에는 출제됐어요. 이게 다음 중 개별 기준이 50만 원이 아닌 것, 이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이거 한 개 있는 거 이걸 갖다 넣어버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명칭, 광반납, 보이게 휴 같이 시작. 충청도 말 같죠? 명칭, 광반납, 보이게 휴. 충청도 분들이 사회생활을 잘해요. 비즈니스 표시를 잘한다고 대슈 이러면 진짜 된 건지 안 된 건지 헷갈려요. 그냥 된 것도 된 거고 안 된 것도 대슈 이 말은 됐어 그만하고 뭐 필요 없다 이런 뜻으로도 쓰더라고요. 왜 그렇게 써요? 자고 일어나면 백제 됐다가 신라 됐다가 자꾸 바뀌니까 잘못 말하면 칼 맞으니까 애매하게 말한다고요. 대슈 뭐 이렇게.
그 주몽 드라마 보니까 소순호가 지금 비루 저 미추홀구 여기 가서 백제 만들었다고 미추홀 큰 아들은 미추홀구로 가고 작은 아들은 저기 어디야 저 한강 있는데 저기 송파 쪽으로 가고 그래가 백제 만들고 주몽 아들은 고구려 유리가 이대왕 되고. 자, 명칭 광 반납 보이게 휴 시작.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써야 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컨설턴트, LBA 법률중개사 이렇게만 써놓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칙개공, 즉 중개인들 자격증 없는 사람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부동산 중개라는 말만 써야 됩니다. 옛날에 복덕방 하다 자격증 없이 하는 분들은 공인중개사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라는 말을 쓸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표시광고 암기 프린트 25번에 보면 맨 밑에 성명, 소연 등 소면, 종가형, 총사방, 개개, 입주관 광고할 때 필요직 기재사항 18가지가 있어요. 이런 게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 보조원 이름 적은 경우 암기 프린트 25번에 있죠. 이거 했어요 이미. 자, 그 다음에 등록 취소되면 7일 이내 등록증 반납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 자기 취소돼가 자격증 7일 이내 반납 안 하는 경우 7일 이내 반납해야 되는 남기 프린트 39번에 3, 4, 5번에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관계 증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사무소 이전 신고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 이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개시 의무 위반한 경우, 개시 의무 등수사보자, 등록증, 중개보수열표, 사업자 등록증, 보정설정증명서류, 자격증 원본 5개 개시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가 되려. 3월 초과 무단휴업을 한 경우에 100만 원 이하가 되려. 6월 초과 무단휴업을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명칭 광 반납 보이게 휴 시작. 자꾸 입이라도 움직여 보셔야 된다 했어요. 적어 보는 게 좋은데 못 적으면 말로라도 자꾸 해봐야 돼요. 자, 가태료 부과기준 356페이지, 우리 기본서는 356페이지에 있는데 356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일반 기준이 있네요. 2분의 1 범위 내에서 줄일 수도 있는데 체납을 한 경우 연체하면 못 줄인다.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경우, 위반행위 시정 해소 위해 노력한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는 줄일 수 있고요. 늘릴 수 있는데 아무리 늘리더라도 100만 원 이하가 되려면 100만 원 초과할 수 없다고요. 500만 원 이하가 되려면 500만 원 초과할 수 없어요. 개별 기준이 제가 말을 안 했는데 400만 원짜리도 있어요. 400만 원이면 2분의 1을 더하면 200만 원을 더하거나 200만 원을 빼줄 수 있으면 600만 원에서부터 2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 500만 원 이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500만 원에서부터 200만 원까지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용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기 결과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는 경우, 요거는 아직 시험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요거는 시험에 많이 출제됐습니다. 360페이지, 요거는 10번 넘게 출제됐고요. 360페이지 보니까 그 두 번째 박스에 보니까 31회 때 나왔다고 적혀 있죠, 옆에. 이렇게 기출문제 나왔던 게 중요하다고요. 한 번도 안 나왔던 거는, 좀 전에 거는 한 번도 안 나왔다 했어요. 줄이는 거 늘리는 거. 이거는 누가 부가징수하는지는 뿌린 자가 거두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즉 다시 말해서 협회 설립인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전부 국토부 장관이 해줬으니까 가태료도 국토부 장관이 부과합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누구냐면 직방, 다방, 네이버 부동산, 이건 전국적으로 걸쳐 있는데 이천시장이 쭉 네이버 부동산 어디 분당인가, 네이버가 어디 분당인가, 제주도인가 어디 있죠? 본사가? 네? 판교에 있어요. 카카오가 판교에 있는데 카카오톡. 네? 네이버도 판교에 있어요. 카카오톡도 판교에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회사가 어디 뭐 전국에 어디 있을지 모르잖아요. 국토부 장관은 전국적으로 다 관리를 하니까 시도의사도 자기 시도 안에밖에 못하잖아요. 단속을. 부산시장이 지금 판교에 있는 거 단속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라고 이거는 시험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시도의사 가니까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자격 취소 자격정지 시도의사 가는 거고요. 연수교육 시도의사 가기 때문에 연수교육 안 받으면 시도의사가 가태료부 갑니다. 그 외에는 전부 등록관청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 연수교육 받지 않거나 자격증 미반납한 경우 가태료 시도지사고요.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국토부 장관입니다. 자, 오늘 했던 게 시험에 중개보수가 일반적인 내용 한 문제, 계산하는 거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내는 거 암기 프린트 52번에 있는데요. 자격증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내는데 재교부할 때는 수수료 냅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무부양 광시공시 암기 프린트 28번에 있습니다. 한 문제는 출제됩니다. 협회 한 문제는 출제됩니다. 협회 개공은 설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회원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부 설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임의 규정입니다. 행정처분 두 문제, 자격 취소, 자격정지, 등록 취소, 업무정지, 지정 취소 두 문제, 3년에 3천만 원, 1년에 1천만 원, 500만 원 가태료, 100만 원 가태료 여기서 두 문제. 그래서 8문제는 출제됩니다. 오늘 한 파트가. 근데 요거는 단순히 암기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거는 전부 암기 프린트 21번, 22번, 24번 다 있죠. 암기해야 되는 거는. 다음 주에 하는 것도 8문제는 출제됩니다. 법령입니다. 다 법령. 오늘까지 한 게 28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요게 한 8문제 출제되니까 다음 주까지 하는 게 거의 35문제는 나와요. 40문제 중에서. 그 다음 주는 그렇게 별로 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 중에서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매매 계약을 한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그 다음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 특례라는 건 뭐예요? 특별히 예외. 특별히 예외. 외국인들에게 예외를 두는 것은 외국인에게 혜택 주려고, 외국인을 규제하려고, 여기서는 규제하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청라 영종도 신도시, 뭐 송도 국제 신도시, 평택 국제 신도시입니다. 이런 데는 외국인에게 혜택 주려고 외국인들 다른 데 하면은 뭐 세금 같은 거 많이 내야 되는데 국제 신도시 하면 세금 같은 거 적게 내고 이러면 혜택 주려고 외국인 특례를 두고 있어요. 국제라는 말을 쓰고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외국인 규제하려고. 토지거래 허가제 요거는 두 문제는 나오는데 옛날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었습니다. 2017년도까지는 여기서 두 문제는 최소한 출제되고요. 두 문제 여기서 한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세 문제는 나오죠. 주택임대차 신고까지 합하면. 그래서 최소한 6문제 이상은 출제되는데 보통 최근에 8문제, 9문제까지 출제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협회에 대해서 틀린 것은 했는데 틀린 거. 공제사업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된다. 네 돈 내 돈 섞어놓고 찾아 쓰면 안 된다. 책임준비금은 그냥 이거 보세요. 달라도. 답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문제를 묻는데 제가 이걸 지금 다른 학원하고 착각했나 보다. 이게 여기는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이 아니고 100분의 10이죠. 2번이 답이네요.
요거네. 이게 이거죠. 여기 있네. 그럼 이거 봅시다. 포상금 지급 대상 암기 프린트 28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28번. 암기 프린트 28번. 답 2번입니다. 무부양 광시 공시 암기 프린트 28번에 있는 거 암기 사항입니다. 매매업 이거는 금지행위이긴 하지만 포상금 지급 대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형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제형 법정주의 법조문에 있는 대로 처벌합니다. 영국 같은 데는 성문법이 아니고 불문법입니다. 법조문이 없다고 영국은. 근데 우리나라는 다 법에 있는 대로만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영국은 불문법 이해가 안 되고 우리나라 성문법이 훨씬 좋다고 생각했는데 커서 법을 좀 공부해 보니까 차라리 법조문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법조문에 있는 대로만 하다 보니까 신규 범죄가 생기면 처벌할 수가 없어요. 법조문에 없는 어떤 범죄가 생기버리면 예측할 수 없는 뭔가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AI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아직 법조문에 없는 게. 답 2번입니다. 암기 프린트 28번에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암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없어요. 이거 맞아요? 아, 있네. 요거는 자격 정지 사유 아닌 것. 답은 요거네. 이거 4번은 자격 취소잖아요. 자격 취소. 암기 프린트 19번에 있습니다. 19번 자격 정지 사유.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이거는 암기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 없죠? 있어요? 2번이죠? 반의사불벌죄 2번 비밀준수 위반. 요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는 건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다. 반의사불벌죄는 딱 요거 하나밖에 없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면 왜 그러냐 하면은 취지가 우리나라는 공개재판입니다. 재판하는데 형사재판하는데 일반인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 전두환 전 대통령 이렇게 유명한 사람은 서로 방청하려고 하니까 정치인들은 그런 거는 방청권을 미리 나눠줍니다. 근데 보통 재판은 아무나 들어가 볼 수 있어요. 그 연예인들 비밀 누설돼가지고 뭐 바람 피워가지고 재판 받는데 비밀 누설해가지고 재판 받는데 기자들이 와서 다 봐버리면 더 비밀이 누설되겠죠. 그러나 처벌을 하지 않는다. 재판 안 받는 걸 원한다 하면 피해자 처벌 안 받는다고요.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밀 준수 위반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친고죄하고는 다릅니다. 친고죄는 적극적으로 고소고발을 해야 벌하는 걸 친고죄라고 합니다. 옛날에 간통죄,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에 간통죄는 고소해야 처벌하죠. 그게 친고죄입니다. 지금은 사자 명예훼손죄가 친고죄고요. 죽은 사람 명예훼손죄가 친고죄라고요. 살은 사람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진실을 진실대로 말하면 명예훼손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주의해야 돼요. 진실을 진실대로 말해도 명예훼손이 돼요. 공공연하게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명예훼손이에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한 것보다. 진실을 진실대로 말해도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요. 네 남편 다른 여자하고 모텔 가는 거 봤다 해가지고 동영상 찍어가지고 어디 SNS 이런 데 올리면 그 공공연하게 적시한 거잖아요. 그 판례가 있어요. 신우 올케 사이에 문자 폭탄 하루에 200통씩 욕을 보냈어요. 신우 올케 사이에. 그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처벌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안 받았어요. 공공연하게 적시한 게 아니다. 문자 메시지 보냈다고 했어요. 딴 사람이 본 게 아니고 문자는 자기만 보지 남이 보는 거는 아니니까 명예훼손은 아니라는 이야기. 공공연하게 적시하는 경우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 올리고 이거는 뭐 바로 명예훼손입니다. 인터넷에 올리면 SNS 이런 데 올리면. 비밀 준수 위반 하나밖에 없다. 반의사 불벌죄는 요거 없어요? 있네. 이것도 있네. 3년에 3천만 원 아닌 거. 보수초과 매무수거 관직상투 매무수거 중개보수초과 1년에 1,000만 원이죠? 암기 프린트 22번 21번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3년에 3천만 원 이내요. 이런 거는 지금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돼요. 무부양이 아니라 무부관직상투 시공시 3년에 3천만 원. 이거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이것도 있어요. 잘못 연결된 것. 이거네. 3번. 등록 취소는 등록관청, 시도의사는 뭐라고 했어요?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자격증 위반 납시, 가태료 부과, 연수교육 안 맞는 경우.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국토부 장관. 그 외에 전부 등록관청. 시험 많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런 게 이런 식으로. 에? 무슨 시간이 없어요? 변명 중에서 가장 어리석고 못난 변명은 시간이 없어서 라는 변명이다. 시간 너무 많아서 큰일이잖아요. 지금 2차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아도 큰일이고, 기중한 시간은 짧을수록 좋다 이런 말이 있어요. 기중한 시간이 너무 길면 지금 하루밖에 살 수 없다, 암 선고받은 3개월밖에 못 산다 이러면 그때부터는 진짜 하루하루 소중하게 느낌이 온다고요. 시험도 10년 후에 시험 본다고 하면 아무도 공부 안 해요. 옛날에 제가 시험 볼 때는 2년에 한 번씩 봤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공부 안 하게 되더라고. 2년 남았다고 하면 2년 동안 공부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귀중한 시간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